문단 읽기, 뭐 단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수업하면서 그냥 섞어서 용어 쓸 거예요. 문단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는지 안 나눠져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맨 앞에 한 칸 띄워놓고 어쩌고 저쩌고 쓰면 요게 문단 하나, 문단 두 개, 또 앞에 한 칸 띄워놓으면 문단 세 개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문단을 나눠놓는 기준은 뭐예요? 문장이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단이라는 건 여러 개의 문장이 모여 통일된 하나의 중심 생각을 표현하는 글의 단위. 말 너무 어렵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한 8개인데 8개를 좀 따로 구분해서 눈에 띄게 해주고 싶어. 그렇게 할 때 문단을 나눠 놓는 거다. 그러면 그러면은 문단이 쌤 3개면 중심 문장이 3개란 얘기네요. 정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심 생각이 3개라는 거네요. 정답. 쌤 중심 생각은 주제죠. 중심 생각을 모아놓고 더 정리해 놓은 게 주제지. 즉 문단 하나에는 중심 생각과 함께 그것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것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이게 뭐예요? 찾는 거지. 그런데 중심 생각이 늘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쩌고 무조건 나오나? 그렇지는 않지.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없으면 대부분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들여쓰기와 행바꿈을 통해서 구분이 된다. 문단은 문장과 마찬가지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에 관한 건지 중심 화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 문단을 이루고 있는 대상을 화제,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걸 중심 화제, 중심 화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 내용, 중심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중심 문장 찾는 거다. 일단은 연습하는 거니까 문장 3개, 4개 던져주고 제일 핵심 문장 뭐예요? 일단 그거 찾는 연습할 거라고. 중심 내용은 무엇이 어떠하다로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됐고 중심 화제를 찾는 게 꼭 필요합니다. 쌤, 그러면 중심 화제는 어떻게 찾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반드시 써먹을 수 있는 요령은 아니지만 보통은 문장 내에서 자꾸 반복되면은 중심 화제겠지. 첫 문장이나 끝 문장에 주로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첫 문장이에요. 한 8대2 정도로는 첫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대조, 전환 다음에 오는 화제에 주목하자. 그럼 또 우리 위에다 써야 되겠네? 뭐라고? 그러나 다음 문장. 그런데 다음 문장. 이 중요한 문장이다. 얘네들한테 주목해 주세요. 그 정도만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밑에 거 예문 한번 볼게요.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양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엄청 복잡하죠? 저라면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이렇게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누가 봐도 주어처럼 생겼잖아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끊어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올 거라고? 뒤에 올 거라고.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요게 주어네. 천문지리 지역에 비해서 미미했다. 서양의학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끊어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었다. 라고 살펴보면 문장이 총 몇 개 있어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는 어디에 있어요? 뒷부분에 있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뭔지는 너무 헷갈리는데요 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찾을 수 있어. 누구야? 자꾸 반복되고 있는 서양의학. 얘가 중심 소재, 화제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서양의학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돼서 글이 나오겠군이라고
예상하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는 없지. 읽어봐야 아는 거니까. 아, 반복되는 거를 찾으라. 이거구나. 그리고 위에 나오는 1, 2, 3, 4, 3 나와 있지만 저는 하나 더 써드릴 거예요. 4번.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질문이 그 소재의 핵심, 그러니까 그 문단의 핵심 내용이에요. 17세기 조선의 지식인은 서양의학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최소한 그 단락의 중심 내용은 17세기 조선인들이 생각한 서양의학, 그게 중심 내용이라고. 다음에 조금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라 이야기 해놓고 괄호로 영어나 한자 쓰여져 있는 애들 있죠. 그거 최소한 그 문단의 핵심 단어예요. 더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놓지. 그러면 걔도 중요한 단어야. 이렇게. 오히려 얘네들이 의외로 더 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중심 문장은 다음 중 하나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심 문장 어떻게 생겼다? 정의하는 문장. 예시는 예를 들어 예컨대 이렇게 생겼죠? 전화는 그런데. 그러면 정의는 문장이 어떻게 생겼어? 뭐뭐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생긴 게 정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네모치면 돼? 여기에 네모치면 돼. 뭐뭐란 여기에 네모치면 돼. 다음 대조 전환 뒤의 문장. 물음이나 물음에 답하는 문장. 분류의 기준이나 분류 내용을 담은 문장. 재진술했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 왜? 중요하니까. 결과, 결론, 주장을 담은 것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쓸까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글 전체에서 중심 문장은 아니지만 얘는 시험 문제다. 이렇게. 우리 솔직히 시험 문제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문장의 중요도를 판단하려면 문장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의미관계 속에 어떤 문장이 더 중심 문장인지 생각해 봅시다. 옆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문장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대요. 제일 중요한 문장 찾아보지. 옳지 않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는 필요하다. 첫 번째 문장 엄청 길지만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유추는 필요하다. 여기에만 밑줄 그면 되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슬쩍 끊고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알아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은 관계가 뭐예요? 2번 문장이 원인이고 1번 문장이 그에 대한 결과지. 2번 문장이 주장하는 근거고 1번 문장이 주장하는 내용이지. 그런데도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가진 건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추와 같은 사고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식을 알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글을 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인간은 유추가 필요하다. 이런 거지. 야, 너는 역지사지가 안 돼? 있죠? 그런 말 하지. 따지면 역지사지도 유추야. 내가 이러면 기분이 이러니까 쟤도 저 상황에서 기분이 이러겠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내 기분이 저랬으니까 내가 쟤한테 저러면은 저런 기분이겠지? 라고 하는 게 유추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유추를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실제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화제를 연결하여 연결 도식 그리기인데 요거는 글쓰기 훈련하는 데는 참 좋지만 요거는 좀 익숙해지면은 그냥 후딱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라는 것들 확인하면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네요. 어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위에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해 주면 돼.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상승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사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파는 사람들은 개수가 50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파는 사람 입장에선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어. 가격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 부족할 때 마스크 엄청 비쌌잖아.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순간 엄청 비쌌잖아. 왜? 사려는 사람이 많았었으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락하겠죠. 사려는 사람은 50명밖에 없는데 팔려는 사람이 100개야. 이거 뭐 물건 안고서 뭐 끌어안줘서 주고 같이 관 속에 들어갈 거야? 빨리 팔아치우는 게 최고지? 그러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겠지. 어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화살표 표시할 거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결정을 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결정할 거야. 이들이 이그전에요. 지시거지.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이 아니라면 가정. 상품의 가격은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정보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 정보를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만 체크해 놓을 수 있으면 끝! 됐을까? 다음 37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단의 중심 화제와 중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교재 보지 말고 그냥 칠판 보세요. 자동차가 상대 차량 또는 장애물들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충돌이랑 추돌이랑 구분할 수 있어요? 충돌은 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으면 충돌이야. 가만히 서 있는 가로등 갖다 박아도 충돌이야. 이렇게 오는 차를 이렇게 들이받아도 충돌이지. 추돌은 같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들이받으면 추돌이야. 힘의 방향, 이동 방향이 같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에 가면은 이렇게 내가 빨리 가면 추월이라 그러지 충월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상대 차량 또는 장애물과 정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죽는 것이고. 운전자는 핸들이나 유리 등 차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겠죠. 이때 어떤 때? 차체 내부에 부딪힐 때 발생한 큰 충격력에 의해 운전자는 부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물론 안전벨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돌하면 부딪히고 부상을 입거나 죽어요. 안전벨트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안전벨트로는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에어백이다. 갑자기 질문.
한, 둘, 셋, 넷, 다섯 줄. 문장 4개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누구예요? 자동차야? 충돌? 에어백이야.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에어백이야. 됐을까? 그러면 이제 예상해야지. 이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에어백에 대해서 나와야 돼. 에어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뭐 있을까? 에어백의 뭐 구조, 에어백의 원리, 뭐 에어백의 역사, 뭐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지. 아무튼 에어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 됐나요? 다음 페이지 38쪽. 다시 또 칠판 봐주세요. 여러분들 공자맹자 아저씨들 좋아해요? 나도 되게 싫어해. 그리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셨어. 이렇게.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해놓은 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말은 몇백 배는 더 많아. 맹자는 인간의 욕망이 혼란한 현실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맹자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화살표, 혼란한 현실 문제의 원인이라고. 화살표 쏘면 원인이고 화살 맞으면 결과예요. 욕망이 과도해지면 화살표,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투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요거 3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맹자, 성선설. 인간은 원래 기본적으로 선해. 살면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 사악해진다고. 반면 유후! 중요하죠. 앞뒤 반대된 얘기일 거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맹자 얘기보다 이제 뒤에 얘기가 더 중요한 거야. 이 글을 쓴 사람은. 맹자보다 후대의 인물인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 인정하면서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보았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은 욕망이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질투와 시기가 심해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거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의견이야? 무엇에 대한? 맹자는 무엇을 뭐라고 생각했고 순자는 무엇을 저렇게 생각했고 맹자와 순자 둘 다 얘기는 다르지만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응? 그렇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6줄, 길지는 않지만 요 6줄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맹자와 순자가 생각한 인간의 본성. 이러면 우리는 6줄로 줄여진 거를 이렇게 몇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책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긴 내용 줄이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를 그림 그리듯이 그리면 밑에처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맹자와 순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욕망에 대해서 요래요래 생각했습니다. 끝. 됐을까? 다음 페이지 39쪽. 시장에서 다음 문단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판매자인데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나 혼자만 팔아. 그랬으면 좋겠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얘한테는 100원 받고 얘한테는 200원 받고 이게 가격차별. 가격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판매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혼자만 팔 수 있어야 한다. 시장 지배력이란 판매자가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너 100원에 사? 너 200원에 사? 아, 사기 싫어? 아, 사기 싫어. 말어. 이거. 시장 지배력이란 판매자가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 둘째, 시장이 분리 가능해야 합니다. 얘한텐 100원에 팔고 여기한텐 200원 파는데 저 100원에 나중에 살 거니까 쿠폰 하나 끊어주세요 라고 해서 쿠폰 끊어줬는데 그 쿠폰을 당신한테 150원에 팔고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상품의 판매 단위나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장 간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 내가 다른 가격 매겨서 판 물건이 당근마켓에 올라오면 안 돼. 만약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 가격이 높은 시장에 되팔 수 있다면 매매 차익을 노리는 구매자로 인해 가격 차별이 어렵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뭐 가격 차별하는 품목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가격 차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저기야. 교통비예요. 학생하고 일반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자, 볼까? 시장 지배력이 있어. 안산에 버스 회사가 막 20, 30개 있는 거 아니죠? 다음, 시장이 분리 가능해요. 다음, 재판매가 불가능하지. 여러분들 학생용 티모니 하면은 찍을 때마다 카톡 말고 나야? 학생입니다. 나오잖아. 어른들은 못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에서 제일 1번 중심화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렇지. 가격차별. 다음 첫 번째 문장 무엇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가격차별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밑줄 서는 거 계속 그냥 읽으면 돼. 시장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시장 지배력이란 뭐뭐함을 말한다.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정의. 다음 두 번째, 시장이 뭐 해야 한다? 분리 가능해야 한다. 분리 가능해야 한다. 첫째, 둘째. 첫째가 조건 나열 1이었으면 둘째는요. 조건 나열 2지. 즉! 했던 얘기 또 해주는 거죠. 시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앞 문장에 대한 뭐 했던 얘기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재진술. 문장 6. 시장 간의 상품의 재판매가 어떻게 학생용 그 교통카드 못 팔아야 돼? 불가능해야 한다. 조건 나열 3. 만약 뭐뭐 할 수 있다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앞 문장에 대한 가정. 3번 문장이 조건이 조건으로 와야 하는 이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을까? 다음 밑에 거. 음성 피드백이란 문장 처음부터 뭐뭐시란 정의의 방법 쓰고 있죠. 이게 핵심어가 될 확률은 거의 90% 넘지. 일정한 상태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산물의 양이 많아지면 화학 반응 경로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가 억제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 먹어서 몸에서 어떻게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사람 몸은 전체적으로 생각해. 얘 위험한데? 이 호르몬 왜 많이 나오지? 이것 때문에. 그럼 얘를 없애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음성 피드백.
반대로 그 양이 적어지면 화학 반응 경로의 초기 단계에 적용하는 효소가 활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밑에다가 두 글자를 쓸까요? 뭐라고 이렇게 끊어놓고 예시라고 쓰면 되지. 세포는 화학 반응을 통해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인 ATP를 얻습니다. 당을 분해하면 ATP가 생깁니다. 그런데 ATP가 지나치게 생산이 되면 이거 에너지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디가 있어? 피드백을 통해 화학 반응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ATP의 생산 속도를 늦춰 ATP의 양을 줄입니다. 밑에 1번 제일 중요한 단어 누구예요? 음성 피드백. 문장 1, 2, 3의 의미 관계는 뭐예요? 고민할 필요 없죠. 예시지, 예시. 이렇게 쓰면 끝이지. 됐어. 다음 페이지. 다음 문단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휴대폰 뭐 써요? 아이폰 써요? 나중에 삼성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 없어요? 왜요? 그렇지. 그대는 휴대폰 제조회사 바꿀 생각 있어? 왜요? 아이폰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바꾸려면 적응하기도 좀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꿀 만한 메리트 이런 거 있는데. 그래, 딱히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비싸기 그렇게 비싸. 수요 측면의 특성으로 정보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나타나는 잠김 효과를 둘 수 있다. 밑에 1번 중심 화제를 찾아 쓰시오. 찾을 필요도 없어. 왜? 어찌나 친절하신지.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셨으니까. 그럼 밑에다가 그냥 쓸 거야. 잠김 효과. 잠김 효과란, 와, 이거는 완전 그냥 확 박아주는 거네. 뭐, 정의까지 쓰고 있잖아요. 어떤 정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다른 정보제보다 이미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OTT 서비스 있잖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왓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나는 넷플릭스를 시작했어. 그러면 딴 게 1, 2천 원 바꿔도 귀찮은 거야. 이러한 경향은 어떤 경향? 그냥 쓰던 거 계속 쓰려는 경향은 새로운 정보제를 이용하려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돈, 노력, 시간 등 전환 비용이 필요하니까. 바꾸려면 전환 비용이 드니까. 가령 일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 의무 사용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한 위약금 같은 것도 전환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밑에 1번 중심 화제는 잠김 효과고요. 다음 중심 문장은 몇 번? 그렇죠. 잠김 효과에 대해서의 이야기 해주는데 2번보다 잠김 효과를 더 잘 설명해 준 문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2번이지. 중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빈칸에 맞는 말을 씁시다. 삐리리란 정보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가 다른 정보제보다 이미 사용하던 걸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입니다. 뭐예요? 잠김 효과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이 돈 내기 싫어서. 전환 비용.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전환 비용 때문에 계속 사용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그러한 경향을 잠김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다음 4번 보러 갈게요. 다음 문단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관 내부에 들어있는 기판 내부에 들어있는 원자는 상하 좌우 모든 방향으로 대칭이어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안정된 상태지만 끊어. 뭐뭐이지만 그러나 이거죠.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다. 기판 표면에 있는 원자는 아래쪽에 결합할 원자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인 기판 표면의 원자는 기체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기판이라고 하는 판때기가 있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자는 어떻게 해? 위아래 동서남북 상하 좌우 꽉 연결되는 애들이 있지. 근데 여기 표면에 있는 원자들도 어때? 아, 나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상하 좌우 다 친구들, 나 손 4개라서 상하 좌우 손 다 잡을 수 있는데 표면에 오면 밑에서만 손이 있고 어떻게 이 위에 손이 놀고 있어. 아, 나 이 손 누구랑 잡고 싶은데? 그래서 누구랑 잡아? 여기 둥둥 떠다니는 기체 분자 그냥 잡아와. 불안정한 상태인 기판 표면에 있는 원자는 기체 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되려고 한다. 난 누구랑 손 잡아야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판 표면에 기체 분자가 달라붙는 현상, 쑥 기체 분자. 기체 분자가 가서 들러붙는 이 현상인 흡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놓치기 쉽지만 방금 문장은 흡착이라는 단어 뜻 정의해 준 거 아닌가? 다음은 윗 문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시오. 어디 표면에 무슨 분자가 달라붙어? 어디 표면에? 기판 표면에. 누가 달라붙어? 기체 분자가 달라붙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그렇지.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야. 지금 다 정답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흡착. 중심 문장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웬만하면 정의 내리는 게 중심 문장이야. 세 번 문장. OX 문제. 기판 내부에 있는 원자는 기체 분자와 결합하려고 해요? 내부에 있는 애들? 아니지. 이미 손 4개 다 쓰고 있어. 표면에 있는 원자는 아 불안해. 내 손이 하나 놀고 있어. 흡착을 합니다. 맞는 얘기지. 다음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거 문제 있죠? 2번 안 하셔도 돼요. 괄호 1, 얘 있지. 어디가 있냐. 밑에 요거랑 또 밑에 있는 2번 안 하셔도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3번 요거 두 문제 하시는데 딱 2분만 드릴게요. 시작!
네, 2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치스러웠군요. 마태조는 사람 이름이에요. 음형을 선율 음형과 장식 음형으로 나눠놨습니다. 분류죠. 선율 음형은 선율 음형 이제 앞으로 네모 칠 거고, 장식 음형 앞으로 이제 세모 할 거예요. 선율 음형은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의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한 음형입니다. 단어 및 문장 차원에서. 장식 음형은 악곡을 실제 연주할 때 연주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음형입니다. 마태조는 같은 내용이라도 웅변가가 상황에 따라 웅변수를 달리한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끊어 음악 얘기하는 아저씨인데 갑자기 웅변 이야기 하고 있지. 웅변 이야기로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가? 그걸 가져다가 음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유추라고 했죠. 연주자도 실제 연주할 때에는 이미 만들어진 악보의 장식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번 중심 화제는 마태존 선율 음형 장식 음형이다. 정답 맞는 얘기지. 문장 2랑 3은 1과 대조된다? 아니요. 1의 분류가 2번, 3번 문장이지. 대조가 아니야. 문장 4는 문장 2에 대한 보충이다. 문장 2는 선율 음형 이야기하는 건데 문장 4에 선율 음형에 대해서 얘기 보충해 주는 거야? 아니지. 문단의 중심 문장은 2번 문장이다? 아니요. 중심 문장은 몇 번 문장? 분류형은 4번. 1번. 1번. 1번이죠. 됐을까요? 1번 문장이 없었으면 뒤에 얘기가 의미가 없어. 1번 표 터놓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누구는 마태조는 음형을 두 종류로 나눠놨는데 선율 음형은 수사법을 작곡 과정에 적용하는 거고 장식 음형은 실제 연주할 때 결정되는 음형입니다. 다음 페이지. 훈련 문제라고 되어 있죠. 뒤에 나오는 42, 43페이지는 여러분들 숙제로 드릴 거예요. 오케이. 44페이지로 넘어가죠. 잠시만요.